자, 이제 건축선 행위 제한에 이어서 우리 교재 698페이지 괄호 6번. 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좋지. 자, 걸치는 경우 빨간 펜을 밑으로 하시고, 요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앞에 국토법과 대동소이입니다. 우리 국토법 569페이지 84조. 그거하고 거의 판박이죠. 거의 판박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 차이점인지 그것만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 똑같은데, 자, 1번 다시 698페이지 이때 54조 1항입니다. 거기서는 말이죠, 대지의 과반이, 두 번째는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법은 뭐죠? 그렇죠, 330m, 330제곱미터. 여기 차이점이 있네요. 과반이냐? 330제곱미터. 그래서 과반이다. 검정펜 밑으로 시고. 자, 요런 경우는 뭐예요? 과반이 속하는 그것에 관한 이 법,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다만 건축물 쭉 보시면은, 자, 여기 건축법은 뭐만 나와 있죠? 미관지구만 나와 있죠. 그죠? 고도지구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국토법은 뭐예요? 자, 569페이지 보십시다. 거기 단서 84조 1항에 단서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도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고도지구 빠져있네요. 그 차이점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에 7번 대지 안에 공지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 공지. 여기 공지가 있고 공개 공지가 있거든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건물 같나요? 다르죠? 복합자가 들어갔지만 마찬가지로 공지자가 들어갔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공개공지는 700페이지 나와 있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해가지고, 일단 공지는 말이죠. 공지는 뭐냐면 옆집에 우리 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건축물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건물이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무너지거나 불날 때죠. 그럼 불났을 때 우리 집만 타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불면 그 마을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대지로부터 일정 면적을 띄어서 건축을 해서 들어간다. 일정 면적을 띄도록 한다.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내 땅이면은 여기서 일정 면적 띄어라. 너 여기서도 얼마 띄고, 그렇죠? 띄어서 건축해라 이거죠. 막 여기 넘지 말아라. 너네 집 불 나도 옆집에 이렇게 딱 공간이 있으면 불이 덜 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거예요, 공지라는 게. 그런데 이 공지가 말이죠, 부동산학회를 또 배웠다는 거 아십니까? 난 모르겠네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마시고. 자,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26페이지 항권 1차입니다. 항권을 따져 1차 26페이지 보시면은 괄호 7번에 이게 우연의 열치네요. 여기도 7번, 여기도 7번이네요. 공지가 나와있죠. 비밀공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공지 뭐라고 되죠? 건축법상 여기 나와있네요. 오케이. 다 배운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시 2차입니다. 쭉 보면 6m 이상의 범위에서 이내 이상이 아니라 이내 이상이라고 하면은 한 발 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내 6m 이내의 범위에서 이렇게 지방자산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분할 제한입니다. 분할 제한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대한 행위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죠. 저기 국토법 개발행위 파트에서 제한하고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뭐예요? 이 건축법에서 분할 제한하죠. 자, 국토법에 우리 개발행위 파트가 있었습니다. 자, 550페이지 보시면 550페이지
위에 그 검정 음영이 있죠. 거기에 4번점 해가지고 토지 분할돼 있나요? 아, 그렇죠. 토지를 분할한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국토법상. 여기서는 뭐예요? 대지를 분할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괄호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외한다. 뭐라고요? 이 건축법 적용한다. 요거 적용한다. 그러죠. 오케이. 다시 699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자, 그렇게 분할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표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즉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주거지하고 그의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그죠? 요거 못 미치게 미달되게 해서는 안 되죠.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대지가 주거지역에서는 대지가 대지답다 이거죠. 그다음 상업하고 공업은 150제곱미터, 사람이 떼거리를 몰린다니까. 그다음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나무들이 떼거리를 몰린 지역이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2번은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공개공지, 공개공간. 빨간 펜으로 밑줄자. 자, 그래서 여기 대지는 단독 문제보다는 이것도 다 묶어서 나오는데,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 공개공지, 공개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 조경 있죠? 요게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700페이지 공개공지, 공개공간 빨간펜 밑줄 작으셨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항에.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다 파란펜 밑줄을 작으시고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개공지 이렇게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네요.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그런 지역. 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떼거리로 몰려 있을 수 있는 지역. 거기 뭐예요? 공개공지랑 공개공간을 갖다 설치해야 한다. 자, 이제 시험 핵심 뭐겠어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뭐죠? 주거지역 누가 사세요? 가수? 전일준, 박일준 선생님, 전일준 기억나시죠? 국토법이 끝까지 제청을 해요. 오케이. 자, 그 전용 주거지역은 아니죠. 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더운 때 말이죠. 이 밤에 잘 때 창문 다 열어놓고 주무시죠? 그때 바깥에서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도 이게 저녁에 특히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전용적으로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공개공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뭡니까? 동네 칠공주, 뭐 일진파 이런 애들 다 모여서 뭐예요? 시끌벌쩍 장터가 된다. 불면증 걸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괄호로 밑에다 그 4번 있죠. 4번. 그 밑에다 빨간 펜으로 4번점 밑에서 X 해놓고요. 검정 펜으로 여기다 쭉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뭐 아니라고요? 전용 주거지역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이지만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아니래요. 자, 왜 공개공지를 만들어 놓죠? 참새가 쉬어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사람이 좀 모이는 데서 좀 여기서 쉬어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무도 이렇게 놓여 있고 이렇게 나무가 놓여 있는 게 아니죠. 나무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벤치도 좀 놓여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그렇잖아요. 그 쉬는 데인데 말이죠. 여러분 전용 공업지역에서 쉬고 싶습니까? 전용 공업지역에서 쉰다.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산소 마스크, 이렇게 방독면, 이렇게 화생방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쉬어야 되겠죠. 거기에 이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오케이? 역시 일반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 X라고 합시다. 자, 전용 주거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아니다는 거죠. 특히 시험에서 아닌 경우로 잘 나온다는 거죠. 물론 1, 2, 3, 4번만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러나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이런 보기를 준다 이거죠. 다음 네온 박스. 자, 괄호 1번에 보니까
확보 의무의 건축물이 있어요. 의무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짝. 자, 1번에 보니까 말이죠. 맨 끝에.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감정펜. 이런 건축물. 그 다음에 2번은 다중이용시설. 역시 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자, 면적은 10% 이내. 대지 면적이 10% 이하. 너무하면은 이렇게 너무 여기는 건물 짓지 말라는 그죠? 경제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럼 건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10% 이하에서 건축조를 정한다. 자, 설치 시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이미 쉬어 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니까 뭐 표지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출입이나 차단할 시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들어오지 말라는 거니까 그 안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뭐 긴 의자, 그렇죠? 긴 의자, 무식한 말로 벤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파고라, 그죠? 영어로는 퍼걸러 이렇게 하죠. 퍼걸러가 맞습니다. 파고라 등을 이렇게. 파고라가 뭐냐면요, 별게 아니라 여기도 있거든요. 이 디지털 이 단지 내의 이 건물인데, 요 출판사 미래경영도 이 앞에 보면 그 파고라가 있어요. 이게 나무를 기둥으로 해야죠. 이 나무를 이렇게 위에 탁 해서 이렇게 등나무가 쫙 올라가게 이렇게 멋지게 해놓은, 그죠? 서구식 정자라고 그럴까요? 한국식 말고 서구식 그 간편한 그런 정자 있죠. 좀 쉴 수 있게. 그걸 갖다 우리가 무식한 말로 파고라라고 그럽니다. 파고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파고라에 딱 앉으시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공개공지, 그죠? 공개공간. 그러면 옆에 같이 쉬시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젊은이가 안 됐군. 미쳤어. 시험은 미쳐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미쳐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번 겨울에 연탄재 발로 찰 수가 있겠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쳐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어느 분의 시에서. 그 연탄재는 미쳐봤잖아요. 마지막으로 미쳐봅시다. 오케이. 다음에 뭐 2항에 보니까 또 뭐 완화해서 좀 이렇게 좋은 거 제공했으니까 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건축법 법제처에 딱 치셔가지고 이미 3단 비교표가 띄워져 있으시겠죠? 없으시다고요?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서 그 법 43조 옆에 보면 시행령이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화행사 판촉활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연간 60일 이내. 연간 며칠? 60일 이상이 아니라 이내. 그죠? 거기도 그래서 이렇게 뭐 좀 팔 수 있고, 옷도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거기서 파시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뭐예요? 공개공지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지에 관련된 행위 제한을 받고요. 이제 도로죠, 도로. 자, 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에 도로 돼 있죠? 자, 도로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자. 자, 정의는 자, 건축법상 이 도로는 말이죠, 3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도로는, 자, 첫 번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예요. 그렇죠? 이런 도로가 있죠. 우리가 사람도 지나다닐 수 있고 차도 지나다닐 수 있는데 너비가 4m 이상의 도로. 그 다음에 가로에 보니까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사람만 통행이 가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통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 그게 뭐죠? 계단으로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동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막다른 도로가 있죠? 막다른 도로. 그죠? 여기 있죠? 딱 한 대 막혀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꼭 소매치기들이 막다른 도로에 들어가서 형사하고 한판에 결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죠? 여러분 딱 보면은 앞으로 막다른 도로 딱 보면 뭐 여러분 건축법 떠올려. 저 건축법, 응? 영화 보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저 건축법상 도로야. 저것도 차가 안 지나치면 영화에서 쫓겨나십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죠. 다음 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자, 검정펜 위주로 하실까요? 자, 예정도로 검정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없지만 앞으로 도로가 뚫릴 수 있는 그 예정된 그런 지역도 뭐라는 거예요? 도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정도를 말한다. 자, 우리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이렇게 고시된 그런 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로. 그 다음에 또 건축허가 신고 시에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서 공간 도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원래 도로의 너비는 4m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4m 이상. 그죠? 4m 이상. 차가 2대는 지나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밑에 표 보세요. 막다른 도로도 도로입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막다른 도로예요. 자,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다. 이런 거죠.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죠. 쭉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여기 말이죠. 이렇게 막다른 도로, 막혀 있어요. 막힌 도로가 막다른 도로죠. 막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 막 달릴 수 없는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면 요 길이가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말이죠. 10m 미만이면은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이 돼요. 그죠? 도로의 너비는 4m가 아니라 2m 이상이면 되고요. 여기 이제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35m 상당히 막다른 이거 완전히 그죠? 쥐를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여기 35m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죠. 6m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4m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괄호에 보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렇게 돼 있나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시골이죠. 우리 고향은 말이죠. 4m면 된다는 거죠. 막다른 골목도. 자, 왜 일단은 이런 길이들이 나왔을까요? 오케이. 자, 일단 막다른 도로가 35m 미만은 좀 좁아도 되네요. 2m, 3m. 그건 무슨 의미냐면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지진보다는 뭐예요? 그래서 불, 건물의 화재, 안전, 이게 불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때는 우리 소방관 어르신들이 출동해야죠. 열쇠 따고 고양이 내려달라고 여기 부르지 마세요. 소방관님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미안스럽죠. 이렇게 불났을 때 특별한 급한 경우 아니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콜택시 이런 거 부르셔야지. 소방관이 불러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35m가 뭐냐면 이게 소방호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방관 견학하셔가지고 바카스, 그죠? 비타 500 2 박스 양손에 끄덕 들고 소방관 한번 가셔가지고 위문 공연 하면 하세요. 여러분이 중계할 때 그 지역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이득을 바라지 않고 뭔가를 한다. 굉장히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득을 바라죠. 이득이 뭡니까? 소방호수 길이 재배려고 하는 거죠. 35m 된 거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5m. 아니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소방관 어르신 이렇게 호수 길이가 최대 몇 미터입니까? 35m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35m 이상이면 끌 수가 없죠. 여기서 미만은 여기서 그냥 탁 소방차 대놓고 바로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길면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방차가 진입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소방차 폭이 얼마인가요? 안 재보셨죠? 그것도 재보세요. 4m. 여러분들 4m입니다. 그렇죠? 4m. 근데 도시지역은 꼭 뭐가 있어요? 꼭 주차를 해놓죠. 막다른 도로도 막 주차를 해놓잖아요. 일반 승용차는 뭐예요? 2m죠. 소방차는 4m. 최소 얼마나 돼? 6m. 2 플러스 4면 6m. 그래서 6m예요. 그렇군요. 근데 왜 시골은 4m예요? 시골은 차 안 대놓습니다. 그죠? 시골은 다
마당들이 다 있어서 경기 그 마당에다 대면서 저희 큰아버님도 경기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다 마당에 무지 넓습니다. 무지 넓어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치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다음에 괄호 2번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라고 돼 있죠. 자,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라면은 말이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동의받지 않고 건축위원회나 시민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다. 자, 동의 필요 없는 경우가 뭐냐 보니까 해외 거주신대요. 그죠? 우즈베키스탄. 그죠? 이런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곤란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 오랫동안 자기들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도로에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겠죠. 이게 도로 동의 맡을 필요가 그렇죠. 없겠네요. 오케이. 다음 이 항에 봅시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을 하면 그렇죠? 폐지하거나 변경을 하면 역시 동의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도로 뚫어서 나는 좋았는데 없앤대요. 나는 어디로 가라. 이런 그렇죠. 길을 잃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게 동의에 예외가 없죠. 앞에 처음에 지정할 때는 예외가 있었죠. 그러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예외가 없었네요. 그런 어떤 미미한 차이점도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지 이어서 도로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